참여해 교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횡성의 2호점이 문을 열었고 영월과 원주에도 설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3조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지방채 상환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하고 변기에 무심코 버린 물티슈가 하수관을 막고 정화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학과 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힘을 보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부모가 직접 참여해 교사들과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육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공동 육아 공간을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도내에 14곳이 마련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엄마들이 직접 보육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체 육아 공간입니다. 오감놀이나 체육 같은 전문 강사의 상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소그룹이 모여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다른 집 아이를 봐주기도 합니다.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육아 역할도 분담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엄마들이 일단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게 될 수 있어서 좋고, 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3명, 4명 이렇게 나눠서 역할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학교 시간이 빨라 육아 사각지대로 꼽히는 초등 돌봄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학교 일과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한데 모여 살아있는 가재를 관찰하는 과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주로 맞벌이 자녀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일은 물론 방학 중에도 운영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이처럼 육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나눔터가 내년까지 도내 14곳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횡성과 동해, 삼척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춘천 2곳과 강릉, 영월이 문을 열고 내년에는 원주와 동해 2곳 등 5곳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스스로 아이를 함께 재능 기부를 통해서 키워나간다든가 이럴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의식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횡성구는 돌봄 인프라가 전무한 면 단위의 경우 지역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마을 품앗이 육아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손을 닦거나 청소를 할 때 간편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기에 무심코 버린 물티슈가 하수관을 막고 정화시설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생활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 맨홀입니다. 거름막이 이물질로 가득해 들어올리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에 젖어 뒤엉켜 있는 것 대부분은 바로 물티슈.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가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건물에서 버려지는 물티슈가 하수관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실제 준설을 하다 보면 상당 부분 물티슈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하수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물에 녹지 않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티슈가 그대로 하수관에 버려지면서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만든 하수관거 시설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없애고 생활 오수를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방식인데 물티슈가 관로를 막아 오수가 범람하고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잘 찢어지지도 않다 보니 정화 설비와 엉켜 기계 고장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특성상 머리카락이나 이런 이물질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을 써도 물티슈가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나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 쓰임새가 많은 물티슈가 제대로 버려지지 않으면서 환경 오염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3조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지방채 상환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3조 4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1조 5,9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었고 교육 공무직 인건비 2,500억 원, 학교 기본 운영비 2,000억 원 등이었습니다. 학교 운영비도 240억 원 이상 증액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를 이제 확대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교당 경비를 그 10%에서 30%까지 인상을 하고 급당 학생당 경비를 20%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보다 2,700억 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분야에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900억 원이 늘었고 공무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580억 원, 교육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도 3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정부가 주는 보통 교부금이 2천억 원 이상 늘어나 지방채를 내년에 다 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라 생기는 이자 절감액 1,000억 원은 체육시설 등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그 당초 예산에 전체 남은 금액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장이 예비 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춘천시청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당선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 시장은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30여 개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를 서면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지난 7월 경찰은 이재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피한 채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일단 조사하는 거에 제가 갖고 있는 정직함을 가지고 임할 거고요. 그 조사 결과 그다음에 보시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관공서는 민원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업무 공간은 호별 방문 금지 구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돼 이재수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와 상지대학교, 우산동 주민들이 힘을 모아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지대학교와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교환과 업무 협력, 사업을 위한 교육과 연구, 포럼 등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원주 시민 포럼에 제안된 아이디어로 상지대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고 주민과 상지대 학생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특별 점검이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살수 시설 운영과 수송 차량 세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 오염도 검사도 함께 실시하며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농촌 지역 소규모 마을 상수도의 동파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이 실시됩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관내 95개 마을 상수도의 배관과 밸브, 월동 자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노로바이러스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소독약 보유 여부도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상수도 관리 방법과 수도관, 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도 함께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연평균 6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에서는 연평균 6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81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421건이 발생해 6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